김장만 하면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김치통만 들고 가던 시어머니. 임신 중인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김치 한 통에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한수진은 소파에 기댄 채 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었어요. 임신 3개월째 입덧이 하루 종일 괴롭혔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침부터 속이 더욱 울렁거려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3년째, 신혼 때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거리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더욱 자주 연락이 오곤 했죠.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수진아, 뭐하고 있어? 시어머니 박미숙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 급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집에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입덧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도 힘들겠네. 잠깐 동안은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수지는 조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김장 언제 할까 해서 이번 주 안에는 해야 하는데 김장이라니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신의 몸 상태로는 김장은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차피 집에만 있을 텐데 뭐. 나 혼자는 못하겠고 도와줘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어요. 도와달라는 건 결국 수진이 와서 해달라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냄새 때문에 몇 번이나 토했었거든요. 김치 냄새는 상상만 해도 속이 뒤틀렸어요.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힘들어해. 나도 너 낳을 때 일하면서 다 했거든. 또 그 말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젊은 시절 얘기를 하며 수진을 비교했습니다. 요즘 임신부들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임신이 병은 아니지만 입덧으로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냄새에 민감해져서 부엌일 자체가 괴로웠어요. 어머님, 다른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정말. 그럼 언제 할 거야? 김장철이 지나가면 배추값만 비싸지고. 시어머니는 수진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일정에 맞춰 김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수진은 3년 전 결혼 초기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비슷했었거든요. 첫 추석 때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데 음식 준비를 혼자 하라고 했었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15명분 음식을 준비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해주던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었거든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밑반찬이 떨어졌는데 좀 만들어줄 수 있어. 혼자 사니까 해먹기가 힘들어. 그때도 수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이라던 밑반찬은 15가지나 됐어요. 수진아, 왜 대답이 없어? 시어머니가 다시 재촉했어요. 수지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지금은 몸이 안 좋아요. 김치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서요. 그럼 마스크 쓰고 해. 요즘 마스크 좋은 것도 많잖아. 마스크를 쓴다고 입덧이 나아지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수지는 답답했어요. 임신부는 매운 냄새 맡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예전 사람들은 임신해도 다 이랬거든. 시어머니는 수진의 걱정을 일축해버렸어요.
마치 수진이 핑계를 대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혼자서는 정말 힘드세요. 수진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물었어요. 혹시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 해서였죠. 나 혼자 어떻게 해? 나이가 몇인데,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은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나이와 몸의 불편함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수진이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의무를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시니까요.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든 해달라고 하면 싫은 소리 안 했는데 또 우리 때 얘기가 나왔어요. 수지는 정말 지겨웠습니다. 시대가 다른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민수가 점심 먹으러 집에 온 거였어요. 여보 왔어. 수진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혹시 남편이라도 자신 편을 들어줄지 했거든요. 전화 중이야. 민수는 수진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어머님이세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수가 손짓으로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아, 민수야. 잘 됐네. 김장 언제 할지 수진이랑 상의해봐. 김장요 벌써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김장하신다는데. 응, 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 수진이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이해해달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지금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하는데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수진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입덧이 뭐 얼마나 힘들다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럼 언제 하겠어? 김장철이 다 지나간다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민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수지는 실망했습니다. 남편도 결국 어머니 편이었거든요. 수진아,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58살이고 수진은 임신 중인데 누가 더 힘든지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럼 저는 임신 중이라서 더 힘들지 않아.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이해해줘. 민수는 말을 얼버무렸어요. 결국 또 수진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민수야, 너도 좀 말해봐.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민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맞고. 근데 수진이도 힘들어하고. 뭐가 힘들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수진의 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죠. 수진은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걱정해줬는지 말이에요. 우리 수진이 고생 많겠구나. 몸 조심하고 힘들면 친정에 와서 쉬어. 친정어머니는 수진을 먼저 걱정해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주보다 김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갈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압박했어요. 수진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지 않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아침 일찍 와야 해. 7시에 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의 힘든 기색이나 걱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고마워, 여보. 민수도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이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저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라는 기색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정말 힘들면 내가 대신 갈게.
민수가 뒤늦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닌 걸 수진도 알았습니다. 당신이 김장할 줄 알아. 그건 모르지만 결국 말뿐이었어요. 민수는 김장하는 법을 전혀 모르니까 대신 갈 수도 없었죠. 괜찮아. 내가 갈게. 수진이 체념하며 말했어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좀 더 강하게 말할 걸 그랬나? 민수가 미안해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할 리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수진은 짐을 쌌어요. 내일 시어머니 집에 가서 김장을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마스크도 준비하고 입덧에 도움이 되는 사탕도 챙겼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임신 중에 하루 종일 김장을 하는 게 정말 괜찮을지 걱정됐어요. 아기에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지도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잘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준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다른 집과 비교했죠.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렸을 때도 그랬어요. 39도가 넘는 고열에도 감기 정도 가지고라며 밑반찬을 부탁했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예민해.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됐어요. 김치 냄새 때문에 토하면서도 김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리고 남편마저 어머니 편이니까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수지는 알람 소리에 깨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몸이 무겁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임신 3개월째 입덧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준비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마스크, 입덧용 사탕, 물병까지 챙겼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집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어요. 평소라면 가까운 거리지만 지금은 그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냄새 때문에 괴로웠어요. 누군가 먹고 있는 음식 냄새,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속을 뒤틀어 놓았거든요. 오전 7시 정각,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곧 문이 열렸습니다. 왔네. 빨리 들어와. 인사는커녕 바로 재촉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응. 어서 준비해. 배추는 어젯밤에 절여놨으니까. 시어머니는 수진의 얼굴색이나 컨디션 따위는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김장 일정에만 신경 쓰고 있었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은 배추 절인 냄새 때문에 속이 뒤틀렸어요. 시큼하면서도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죠.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텐데도 시어머니는 재촉만 했어요. 수지는 입을 헹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래서 임신한 사람이 김장하기 힘들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미룰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어서 시작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 만들기를 시작해야 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물을 썰어야 했죠. 평소라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괴로웠어요. 양념은 너가 만들고 나는 배추 씻을게. 시어머니가 역할 분담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배추 몇 포기만 대충 씻고는 거실로 가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혼자서 양념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마늘과 생강을 다질 때는 매운 냄새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났어요. 눈물도 나고 코도 맵고 목도 따가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하기만 했죠. 양념 어떻게 되고 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와서 확인했어요. 양념을 조금 맛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짜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수지는 소금을 조금 빼고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또 다른 지적이 나왔어요. 이번엔 싱거운데 젓갈을 좀 더 넣어봐. 이렇게 3번, 4번을 반복했어요.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매워야지. 김치가 싱거우면 누가 먹어. 젓갈이 좀 더 들어가야겠네. 마늘 썰기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다시 썰어. 대파도 더 잘게 썰어야 하고. 끊임없는 지시만 계속 내렸어요. 수지는 점점 짜증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김치를 좀 맵게 담그거든.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양념 만드는 건 수진이 혼자 하고 있었죠. 오전 10시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를 버무려야 했어요. 이게 정말 가장 힘든 일이었죠. 큰 대야에 절인 배추와 양념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야 했거든요. 손목 아프면 중간중간 쉬어도 된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마치 배려하는 듯 말했지만 실제로 쉬려고 하면 또 재촉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천천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속이 울렁거리고 손목이 아픈데도 계속 버무려야 했어요. 매운 양념 냄새 때문에 눈물이 나고 손목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일을 시켰어요. 수지는 정말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쯤 되니까 수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아침을 제대로 못 먹기도 했고 계속 매운 냄새를 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벌써 이제 겨우 절반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시어머니는 수진의 힘든 기색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작 자신은 거실에서 편하게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집에서 왔으니까 좀 더 힘들겠네. 그래도 참고 해야지. 집에서 왔다는 표현이 신경 쓰였어요. 마치 수진이 놀러 온 것처럼 말하더군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수진은 간단하게라도 해결하고 김장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점심은 내가 할게.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뭔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조금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끓인 라면은 너무 매웠어요. 평소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몇 숟가락 먹지도 못했어요. 왜 안 먹어? 입맛이 없나? 좀 매워서요. 임신하면 매운 걸 못 먹나? 나는 임신했을 때도 잘 먹었는데. 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시네요. 수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오후 일정에 대해서 지시했어요. 오후에는 포기김치부터 담아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양념도 좀 더 만들어야겠네. 지금 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 김치통도 미리 준비해놔야 하고. 수지는 밥맛이 전혀 없었어요. 입덧 때문에 원래도 잘 못 먹는 편이었는데 계속되는 지시와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식욕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잘 안 먹네. 임신부가 잘 먹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수진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건 신경 쓰지 않으면서 먹는 것만 걱정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절인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양념을 골고루 발라야 했거든요. 좀 더 꼼꼼히 발라. 대충 하면 양념이 고르게 안 들어가서 맛없어져. 저기 양념이 덜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해.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돼. 적당히 해야지. 시어머니는 계속 지켜보면서 지적만 했어요. 정작 자신은 손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감독관처럼 서 있기만 했죠. 우리 집 김치는 특별해.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거든. 자랑만 늘어놓으면서도 실제로는 수진이 혼자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니까 수진은 정말 한계였어요. 아침 7시부터 거의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어지럽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어머님, 정말 잠깐만 쉬고 싶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집에서 왔으니까 좀 더 힘들겠지만 또 그 말이었어요. 집에서 왔다는 표현. 마치 수진이 객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해. 시어머니는 수진의 힘든 기색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58살인 자신은 하루 종일 거실에서 드라마만 봤으면서 말이에요. 오후 3시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고생하고 있지 힘들면 말해. 짧은 문자였지만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누구야? 민수예요. 아, 우리 아들. 걱정되나 보네.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작 고생하는 수진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김장이 거의 끝나갔어요. 수진은 정말 기진맥진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9시간을 거의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이제 김치통에 담기만 하면 끝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김치통에 담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김치를 옮겨야 했거든요. 조심해서 담아. 김치가 터지면 안 돼.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시만 했어요. 무거운 김치통을 드는 것도 수진이 혼자 했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모든 김장이 끝났어요. 수진은 정말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수고했어라는 그 한마디도 없었어요. 대신 완성된 김치를 맛보더니 또 평가부터 시작했습니다. 간은 적당한 것 같네. 그런데 색깔이 좀 연한 것 같은데. 양념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수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해서 만든 김치인데 감사 인사는 없고 또 평가만 하다니요. 그래도 맛은 괜찮네. 처음 치고는 잘했어. 처음이라는 표현도 신경 쓰였어요. 수지는 결혼한 지 3년이 됐고 김치도 여러 번 담가봤거든요. 이거는 너가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내가 먹을게. 시어머니가 김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가져갈 분량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전체의 4분의 1 정도였거든요. 어머님, 제가 가져갈 게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많이 가져가 봤자 너희 둘이 다 못 먹잖아. 나는 혼자 살아서 오래 먹어야 해. 그렇게 말하시지만 수진이 혼자 고생해서 만든 김치인데 가져갈 분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았어요. 저녁 6시쯤 되어서 민수가 데리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민수야. 왔네. 김장 잘 끝났어요. 응, 수진이가 도와줘서 잘 됐어. 도와줬다는 표현. 실제로는 수진이 거의 혼자 했는데 말이에요. 여보, 고생했어.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그나마 이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맛은 괜찮게 됐어. 수진이가 열심히 했어. 시어머니도 한마디 했지만 여전히 감사 인사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정말 지쳤어요. 온몸이 아프고 특히 손목과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온몸이 쑤시며 잠들었어요.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했는데 고마워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김장을 끝낸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온몸이 쑤시며 잠에서 깼어요. 어제 9시간 동안 김장을 하느라 손목과 허리가 아직도 아팠습니다. 특히 손목은 부어있기까지 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가니 어제 시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김치가 냉장고에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김치인데 가져온 양은 정말 적었습니다. 전체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아파?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응, 손목이 좀 아파. 그래도 김치는 맛있게 됐네. 어머니도 기뻐하시던데. 민수는 시어머니의 기분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나자 수진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임신 중인데 어제 너무 무리했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아기에게 괜찮을지 말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수진아, 어제는 왔다 갔네. 어제 왔다 갔다고요. 수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9시간 동안 고생해서 김장을 도와드린 게 그냥 왔다 간 거라고 하시네요. 네. 그런데 김치 맛을 봤는데 양념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했다는 말은 없고 바로 지적부터 시작하시네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간은 적당한데 뭔가 좀 아쉬워. 경험이 좀 더 있으면 좋겠네. 경험 부족이라고 하시네요. 수지는 결혼한 지 3년이 됐고 김치도 여러 번 담가봤는데 말이에요.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해봐. 다음에도 하라는 뜻이었어요. 수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먹을만하게는 됐으니까 다행이야. 먹을만하다는 표현. 9시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김치가 먹을만하다는 평가만 받다니요. 네, 다행이에요. 수진이 억지로 대답했어요. 정말 억지스러웠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좀 연한 것 같기도 하고 고춧가루를 좀 더 넣을 걸 그랬나. 또 아쉬움을 표현하시네요. 수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부족한 점만 계속 지적하시네요. 알겠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응, 그래.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단 한 번도 고생했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네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민수 이모부터였어요. 수진아, 나야. 어제 김장했다며. 네, 어머님 도와드렸어요. 고생 많았겠네. 그런데 우리 형님이 전화하시더라. 김치가 정말 맛있게 됐다고 자랑하시면서 자랑을 하셨다고요. 수지는 의외였어요. 아까 전화에서는 지적만 하시더니 자랑은 또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순옥이한테도 전화했나 보더라. 김치 맛이 정말 좋다면서. 순옥이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어요. 수지는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말이에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자기가 직접 담갔다고 하시더라. 요즘 김장하는 집이 별로 없는데 정말 잘 됐다면서. 자기가 직접 담갔다고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시어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말이에요. 아, 너도 도와줬다고는 하시는데 주로 자기가 했다고 하시더라.
도와줬다는 표현. 실제로는 수진이 거의 혼자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시구나. 뭐 어른들은 다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모가 위로해줬지만 수진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다른 친구인 영자 이모부터였어요. 수진아, 어제 김장했다며 고생했겠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형님이 정말 자랑하시더라.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갔다고. 또 자랑하셨나 보네요. 수지는 이제 패턴을 알 것 같았어요. 형님이 직접 다 하셨다고 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시더라. 직접 다 하셨다고요. 이번에는 아예 수진 얘기는 없나 보네요. 아, 그래요.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 직접 김장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수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했다고 하시다니요. 네. 너는 그냥 구경만 했나? 구경만 했다고요. 수지는 화가 났어요.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한 게 구경이라고 하네요.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렸어요. 아, 그래. 그런데 형님 말로는 거의 혼자 하신 것 같던데.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수진아, 어제 시어머님 집에 갔다 왔다며. 네, 김장 도와드리고 왔어요. 아, 그래. 그런데 어머님이 아까 나한테 전화하셨는데 김장을 혼자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 혼자 다 하셨다고요. 수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임신 중인데 고생했겠다고 했더니 별로 도와주지도 못했다고 하시더라. 별로 도와주지도 못했다고요. 수지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린 게 다행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 잘 안 하잖아. 박 아주머니는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지는 정말 속상했어요.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해서 김장을 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혼자 했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뭐라고 하셨는데? 김치가 맛있게 됐다고 하시더라. 자기가 직접 담갔다면서. 자기가 직접 담갔다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너는 별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시더라. 수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뭐라고 내가 별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응. 임신 중이라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 나 어제 9시간 동안 혼자 다 했는데. 그래, 어머니 말로는 거의 혼자 하신 것 같던데. 민수도 어머니 말만 믿고 있었어요. 수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뭘 하셨는데 나 혼자 양념 만들고 김치 버무리고 김치통에 담고 다 했어.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을 거 아니야. 도와준 게 아니라 지적만 하셨어.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부족하다고. 수진이 억울한 마음에 말했지만 민수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또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해서 김장을 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했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수지는 별로 도와주지도 못했다고까지 하시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완성된 김치에 대해서는 지적만 하고 가져올 수 있는 양도 아주 적게 주셨어요. 수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았어요. 정말 서러웠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했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로까지 빼앗기며 살아야 하는 건지요.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만약 친정에서 김장을 도와드렸다면 어땠을지 말이에요. 우리 수진이 고생했다. 정말 잘 됐네. 고마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김치도 수진이 좋아하는 만큼 충분히 주셨을 테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수진의 수고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공로로 만들어버렸죠. 그것도 부족한 점만 지적하면서요. 결혼할 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복불복이야. 좋은 시어머니 만나면 정말 복이고 수지는 복을 못 만난 걸까요? 그날 오후 몇 통의 전화를 받은 후 수지는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김장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지 대충 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랑질은 계속됐거든요. 오후 2시쯤 또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아까 정수기한테 전화했는데 김치 좀 나눠달라고 하더라. 맛있게 됐다는 소문이 났나 봐. 정수기는 시어머니의 또 다른 친구였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응. 내가 직접 담갔다고 했더니 정말 부러워하더라. 요즘 직접 김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 또 자기가 직접 담갔다고 하셨나 보네요. 수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김치 좀 나눠줄 생각인데 괜찮지? 김치를 나눠주시겠다고요. 어차피 수진이 가져간 양도 얼마 안 되니까 상관없었어요. 네, 물론이에요. 고마워. 내 김치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네. 내 김치라고 하시네요. 수진이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해서 만든 김치가 어느새 시어머니 김치가 됐어요. 어머님 김치가 맛있으시잖아요. 수진이 억지로 맞장구 쳤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게.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거든. 이게 다 경험이야. 경험이라고 하시네요. 정작 어제는 지시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서요. 전화를 끊은 후 1시간쯤 지나서 이번에는 시아주버니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제 어머니 댁에서 김장했다며. 네, 형님. 어머니가 자랑하시더라.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갔다고. 시아주버니네에게도 자랑하셨나 보네요. 어머니가 거의 혼자 하셨다고 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시더라. 거의 혼자 하셨다고요. 수지는 이제 체념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실 테니까요. 네. 너는 임신 중이라 별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시더라. 몸 조심해야지. 또 그 말이네요. 별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말. 수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감사해요. 어머니 김치는 정말 맛있잖아. 우리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시아주버니네도 김치를 달라고 하시네요. 수진이 만든 김치를 말이에요. 저녁에 민수가 퇴근하고 나서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동네 친구들이었어요. 수진아, 혜자 이모야. 어머님한테서 김장 소식 들었는데 정말 잘하셨다며. 네. 어머님이 직접 다 하셨다고 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시더라. 우리는 이제 귀찮아서 사 먹는데 직접 다 하셨다는 말을 또 들어야 하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김장 잘 안 도와주는데 너는 적어도 옆에서 구경이라도 했구나. 구경이라고요. 수지는 화가 났어요.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한 게 구경이라니요. 아니에요. 저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 어머님 말로는 거의 혼자 하신 것 같던데. 뭐 어른들은 겸손하시니까. 겸손하다고 하네요. 수진의 수고를 감춘 게 겸손이라고 하시네요. 그날 밤 민수와 대화할 때도 비슷했어요.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김치가 정말 맛있게 됐다고 하시더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면서. 그래. 어머니가 직접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 민수도 완전히 속고 있었어요. 아니, 속는다기보다는 어머니 말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지.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혼자 했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믿고 있었어요. 수진의 말은 믿지 않으면서요. 정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전화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 뭔 말? 어머니가 혼자 김장하셨다고. 나는 별로 도와주지도 못했다고. 에이, 설마.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라고 하네요. 수지는 정말 답답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어머니 성격상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야. 뭔가 잘못 전해진 거 아닐까. 민수는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어요. 수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또 다른 친구인 명자 이모부터였어요. 수진아, 명자 이모야. 어머님 김장 얘기 들었는데.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 혼자서 다 하셨다며. 또 혼자서 다 하셨다는 말이네요. 어머님이 젊은 시절부터 김치를 정말 잘 담그셨다고 하시더라.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다면서. 비법이 있다고 하시네요. 어제는 수진에게 이것저것 지적만 하시더니 이제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너는 임신 중이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 옆에서 구경이라도 하고 배웠겠네. 또 구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진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 어머님 말로는 거의 혼자 하신 것 같던데. 임신부가 김장하기는 힘들잖아. 어쨌든 결론은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의 혼자 했다는 거였죠.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다시 걸어왔어요. 수진아, 오늘도 전화 많이 받았지? 네. 다들 김치 자랑 얘기 들었나 보더라. 정말 잘 됐다고 부러워해. 자랑 얘기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자랑거리인가 보네요. 그런데 다들 궁금해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담갔냐고.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다고 했어. 경험이 중요하다고. 또 경험 얘기를 하시네요. 어제는 수진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시더니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시는군요. 네. 김치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정성껏 담가야 맛있어져. 정성이라고 하시네요. 어제 정성껏 담근 건 수진인데 말이에요. 맞아요. 너도 나중에 더 경험이 쌓이면 잘하게 될 거야. 나중에 더 경험이 쌓이면이라고 하시네요. 마치 어제가 수진의 첫 김장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녁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이웃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님이 김장을 혼자 다 하셨다며 정말 대단하시더라. 어머님 김치가 정말 맛있기로 소문났잖아. 너는 임신 중이라 구경만 했다며 그래도 배운 게 있겠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김장을 했고 수지는 구경만 했다는 거였죠. 수지는 정말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해서 김장을 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혼자 했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지는 구경만 했다고까지 하시면서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마저 어머니 말만 믿는다는 거였어요. 수진의 말은 오해라고 하면서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참았어요.
하지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베개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자랑하고 수진의 수고는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심지어 부족한 점까지 지적하시면서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수진이 뭘 해드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공로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수진은 정말 화가 났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장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자랑질은 계속됐고 수진의 수고는 완전히 지워져 버렸거든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마저 어머니 편만 든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수진은 참았던 말을 터뜨렸어요. 여보, 정말 화가 나. 왜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민수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 어머니 얘기냐는 듯이요. 또 어머니 얘기야 뭔 일인데. 사흘 동안 전화가 몇 통이나 왔는지 알아.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김장을 혼자 했다고 해. 그럼 어떻게 말해? 사실대로 말하시는 거 아니야. 사실대로라고요. 수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실대로 내가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한 게 사실이야. 그래도 어머니도 도와주셨잖아. 뭘 도와주셨는데 지시만 하시고 소파에서 드라마만 보셨는데.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목소리 낮춰. 이웃들 다 들어. 들으면 어때나 정말 억울해 죽겠어. 당신 엄마가 너무해.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를 욕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고생해서 만든 김치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게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또 오해라고 하네요. 수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오해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다고. 어머니 성격상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야. 어머니 성격을 당신이 다 알아. 나는 3년 동안 당해봤어. 수진이 소리쳤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임신해서 그래. 임신해서 그렇다고요. 수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임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억울한 게 임신 때문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민수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제대로 얘기해줘. 내가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 어떻게 해. 어머니 기분만 상하잖아. 어머니 기분만 신경 쓰시네요. 수진의 기분은 상관없고요. 그럼 내 기분은 어떻고?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바뀌겠어. 또 그 말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하면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걸까요? 나이가 많으면 거짓말해도 돼.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와주신 거지. 도와주셨다고요. 수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와준 게 아니라 지적만 하셨어.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부족하다고.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알려주신 거 아니야. 민수는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어요. 수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제일 힘들어. 민수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요. 당신이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알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생각해. 미안하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해줘. 뭘 어떻게 해. 민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민수는 절대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수진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거든요. 왜 무슨 일이야? 친정어머니는 바로 걱정해 주셨어요. 시어머니와는 정말 다르게요. 시어머니가 너무해. 수진이 김장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차례차례 얘기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중간중간 혀를 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응, 정말 억울해. 그런데 민수는 뭐라고 해? 민수도 어머니 편이야. 내가 오해한 거라고 해. 뭐 그런 분명한 일을 오해라고 해. 친정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더 속상해.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니까. 그 자식이 참. 자기 와이프 편도 못 들어주고. 친정어머니는 민수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뭐, 참기만 하면 더 만만하게 본다. 한 번은 제대로 보여줘야 해. 제대로 보여주라고요. 수진은 무슨 말씀인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줘야 해. 그게 무슨 뜻이야? 한번 혼내주는 거야.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라고. 혼내준다는 말에 수진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 혼내줘?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엄마가 다 가르쳐 줄 순 없잖아. 친정어머니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수진은 뭔가 힌트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라는 말이야.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응. 너무 참지만 말고 가끔은 너 기분도 표현해야 해.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수진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봐요. 뭘 해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신의 공로로 만들어버리시니까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는 수진을 완전히 만만하게 보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시켜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해주니까요. 한 번만 혼내주고 싶어.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접 따지고 들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요. 수지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김치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는 김치 말이에요. 만약에 그 김치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는 김치가 망신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께 특별한 김치를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특별한 김치.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김치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가 정말 특별하다면, 너무 특별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라면 어떨까요? 수지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뭔가 재미있는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한번 혼내주고 싶어? 수진의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치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화가 나서 하고 싶은 생각이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김치 자랑을 하시니까 정말 특별한 김치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짜서 먹을 수 없는 김치를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하시다가 망신당할 거예요. 그때서야 수진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겠죠. 어머님이 직접 드셔보세요. 수진이 상상 속에서 말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니 조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만 혼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수진은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김치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해도 될지 괜찮을지 고민스러웠어요. 수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랑질과 무시하는 태도를 생각하니 화가 다시 올라왔어요. 한 번만이야. 정말 한 번만. 수진이 다짐했어요. 그리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의 통화 후 이틀이 지났어요. 수지는 계속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한번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김치 재료들을 보게 됐어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며칠 전 그렇게 고생하며 김장했던 재료들이었죠. 김치.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는 김치 말이에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특별한 김치를 만들어 드리면 어떨지 말이에요. 정말 특별한 김치를요. 그냥 한번 혼내주고 싶을 뿐이야. 수진의 마음은 단순했어요.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하고 싶은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수진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김치 담그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는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너무 짜서 먹을 수 없게 된다고 했어요. 딱 그거야. 수진이 혼잣말했어요. 너무 짜서 먹을 수 없는 김치. 그러면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하시다가 망신당하겠죠.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망설여졌어요.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지 말이에요. 너무 나쁜 일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직접 담갔다. 혼자서 다 했다는 말들이요. 한 번만이야. 정말 한 번만. 수진이 다시 다짐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마트에 갔어요. 김치 재료들을 샀습니다. 배추 2포기,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그리고 소금을 평소보다 많이 샀어요. 집에 와서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소금을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4배 정도요. 이 정도면 너무 짤 거야.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었죠. 배추를 절이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래도 괜찮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랑질과 무시하는 태도를 생각하니 화가 다시 올라왔어요. 어머님이 직접 드셔보세요. 수진이 상상 속에서 말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니 조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오후에 양념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평소와 달랐죠. 젓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소금도 추가로 더 넣고요. 맛을 봤는데 정말 짰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였죠. 완벽해. 수진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양념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혼잣말로 하시던 말들이요.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였는데,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 때는 감사 표현도 안 했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도 과거에 힘든 시절이 있으셨던 건가 하고 말이에요. 어쩌면 어머님도. 수진이 잠깐 생각에 빠졌어요. 혹시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에게 고생하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진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당했다고 해서 며느리도 당하게 만드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도 나한테는 잘못하신 거야. 수진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녁에 김치를 완성했어요. 보기에는 평범한 김치 같았어요. 색깔도 괜찮고
냄새도 그럭저럭이었죠. 하지만 맛은 정말 짰어요. 포장도 평소보다 더 예쁘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시게 하려고요. 예쁜 김치통에 담고 리본까지 묶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수진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물론 맛을 보시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김치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요. 시어머니께서 혼잣말로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수지는 놀랐었거든요. 혹시 시어머니도 감사 표현을 어려워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어머님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 수진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진의 수고를 완전히 지우고 자신의 공로로 만드는 건 너무했어요. 한 번 정도는 혼나셔야 해. 수진이 다시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께 김치 좀 담가드렸는데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김치 또 담갔어, 왜? 그냥 어머님께서 김치를 좋아하셔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가져와. 네,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포장도 예쁘게 되어 있고 겉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이제 시어머니 반응만 보면 되겠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오후에 시어머니 집에 갔어요. 김치통을 들고 가니까 시어머니가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께 김치 담가드렸어요. 고마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어머님께서 김치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받아들고 기뻐하셨어요. 포장이 예뻐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포장했네. 네, 어머님께 드리는 거라서요. 고마워. 맛이 궁금하네. 시어머니가 맛보려고 하시는 순간 수지는 말렸어요. 아직 간이 덜 뺀 것 같아요. 며칠 후에 드세요. 그래, 알겠어.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친구들 오면 대접해야겠네. 시어머니가 벌써 자랑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세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때 어떻게 될지 보세요라고 생각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조금 떨렸어요.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이에요. 너무한 건 아니겠지. 수진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랑질을 생각하니까 다시 속이 시원해졌어요. 한 번 정도는 당해보셔야 해. 수진이 다짐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좀 불안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칠 후에 친구들 앞에서 당황하실 모습을 상상하니까 조금 기대되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직접 드셔보세요.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특별한 김치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진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화가 났어요.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해서 김장을 해드렸는데 모든 공로를 가로채시고 수지는 구경만 했다고 하시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지난번에 가져다 준 김치 말인데 정말 잘 됐더라. 아, 그래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벌써 드셔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맛은 안 봤는데 냄새가 정말 좋아. 다행히 아직 드시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오늘 김순옥이랑 영자, 정숙이가 온다고 했거든. 그때 대접해야지. 오늘 친구분들이 오신다고요. 수지는 긴장됐어요. 네. 너 김치 정말 맛있게 담그더라.
어디서 배웠어? 그냥 인터넷에서 봤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손맛이 있나 봐. 포장도 예쁘게 하고.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고 계셨어요. 수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어. 요즘 며느리들은 김치 안 담가주는데 또 다른 집과 비교하시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을 칭찬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 담갔어? 나도 모르게. 지난주에 담갔어요. 고마워. 정말 생각이 깊네. 생각이 깊다고 하시네요. 수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럼 오늘 친구들 오면 자랑 좀 해야지. 자랑을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수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어요. 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드디어 며느리라고 인정해 주시는군요. 평소에는 그냥 이름으로만 부르셨는데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평소에는 수진이 뭘 해드려도 당연하게 여기시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고마워하시다니요. 저녁 때쯤 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친구들이 김치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 벌써 드셨나요?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응. 근데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다고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상했어요? 맛이 좀 뭔가 특별하더라. 처음 맛보는 느낌이야. 특별한 맛이라고 하시네요. 아마 너무 짜서 그러신 거겠죠. 아, 그래요. 근데 친구들 반응이 좀 이상했어. 맛있다고 하는데 얼굴이 좀. 친구분들도 눈치를 채셨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우셨나 보네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글쎄, 뭔가 어색하더라. 그래도 맛있다고 하긴 했는데 수지는 안도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아마 평소보다 간이 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도 맛은 괜찮더라. 시어머니는 여전히 모르고 계셨어요. 다음에는 간을 좀 약하게 해볼게요. 응, 그래. 그래도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망신을 당하실 줄 알았는데 친구분들이 예의상 맛있다고 하셨나 보네요. 어른들은 설령 맛이 이상해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제 김치 얘기인데. 네. 친구들이 집에 가서 또 전화했어. 또 전화하셨다고요. 뭔 얘기를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김치가 정말 독특하다고 하더라. 처음 먹어보는 맛이래. 독특한 맛이라고 하셨군요. 아, 그래요. 근데 순옥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 너무 짜다고. 드디어 나왔네요. 순옥 이모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이요? 응. 그래서 내가 다시 맛봤는데 시어머니께서 다시 맛보셨다고요. 수지는 긴장했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짜더라. 어떻게 된 거야? 드디어 들키셨네요.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실수야. 네, 실수예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건데 말이에요. 아이고, 그럼 친구들한테 미안하네. 그런 김치를 대접했으니 시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됐어.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왜 맛을 안 봤어? 맛을 왜 안 봤냐고 물으시네요. 수지는 당황했어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김치는 맛을 보고 드려야 하는데. 네, 다음에는 꼭 맛볼게요. 응, 그래.
그래도 정성은 고마워. 정성은 고맙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수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죄책감만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한테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마음이 고마운데 뭐.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수진을 위로해 주셨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정말 후회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망신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친구분들께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뭘 잘못했어? 수진이 김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중간에 혀를 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한테 미안해 하셔.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아파? 그동안 너한테 한 짓 생각해봐.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수진 편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그래, 그게 낫겠다. 친정어머니도 동의해 주셨어요. 그날 밤 수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책감만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도 나름대로 수진을 생각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말이에요. 지난번에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라고 혼잣말 하신 적이 있었지. 수진이 떠올렸어요. 혹시 시어머니도 감사 표현을 어려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젊은 시절에 고생하셨던 건가 봐요. 어쩌면 어머님도 어려우신 거였을까? 수진은 생각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진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만드는 건 여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다음에는 솔직하게 얘기해 봐야겠어. 수진이 결심했어요. 이런 식의 복수는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치 사건 이후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수진은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전화를 먼저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마음을 바꿀까 봐서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 시어머니는 수진을 거실로 안내하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차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차를 끓여주시면 오히려 더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시어머니가 수진 맞은편에 앉으시며 물어보셨어요.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님, 저 지난번에 드린 김치 말인데요. 응, 뭔데? 사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일부러? 네.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일부러 짜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수진을 바라보고만 계셨죠. 왜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터져나왔거든요. 뭐가 억울해서? 김장 때문이에요. 김장. 네. 제가 9시간 동안 혼자 고생해서 김장을 해드렸는데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사람들에게 혼자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구경만 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랬나?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김장하셨다고. 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한번 혼내주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자랑하시는 김치로.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내가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아니야. 너가 맞아.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실 난 너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는데. 어머님,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시어머니께서 혼잣말로 하시던 그 말이었어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한테 고마워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시어머니께서 과거 얘기를 꺼내셨어요. 나도 30년 동안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 30년 동안이라고 하셨어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뭘 해도 당연하다고 하시고 조금만 못하면 다른 집과 비교하셨지. 시어머니께서도 수진과 똑같은 일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어머님, 하지만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는데. 아니야. 너가 그럴 만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시어머니께서 수진의 손을 잡으셨어요. 김장 때도 그렇고 나는 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내가 자랑하고 싶었나 봐. 내 김치라고. 시어머니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너가 다 한 건데 내가 뻔뻔했구나.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몰랐어. 임신 중인데. 시어머니께서 수진의 배를 보셨어요. 우리 손주한테도 미안하네.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셨어요.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30년 동안.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내가 당했다고 해서 너한테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시어머니께서 깨달으셨나 봐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너가 해준 일에 대해서 꼭 고맙다고 말할게. 어머님,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얘기할게. 수진이가 해준 거라고. 수진은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김치로 그런 짓을 해서. 아니야. 그거야말로 내가 자업자득이지.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수진을 위로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 어머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의 제안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수진아. 네. 나한테 며느리가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니까 외롭거든. 그런데 너가 있어서 든든해. 어머님,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수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정말.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손주도 할머니가 예뻐해 줄게. 네, 어머님.
그런데 임신 중인데 몸 조심해야지. 김장 같은 건 시키지 않을게. 시어머니께서 걱정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님도 함께 해주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물론이지. 함께 하자. 시어머니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 수진은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앙금이 모두 풀린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수진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계셨다는 것도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야.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집에 와서 민수에게 모든 얘기를 했어요. 민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응, 정말 진심이었어. 그럼 잘 된 거네. 민수도 안도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겠어. 응,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자. 민수도 이제 수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은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달라지셨거든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전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는 뭐 해달라, 언제 올 거냐는 식의 요구만 있었는데 이제는 안부부터 물어보셨어요. 수진아, 몸은 어때? 입덧은 좀 나아졌어. 네, 어머님.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 무리하지 마. 짧은 대화였지만 수진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어요. 특히 임신 5개월에 접어들면서 배가 많이 불러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걱정해 주셨어요. 이제 배가 제법 나왔네. 계단 오르내릴 때 조심해. 네, 조심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사다 줄게. 예전 같으면 수진이 뭔가 해달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수진아, 집에 있어.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반찬 좀 해왔어. 임신 중에 요리하기 힘들잖아. 시어머니께서 큰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평소 수진이 해드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해 오셨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뭔 소리야.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미역국도 끓여왔어. 임신부에게 좋다고 하더라. 감사해요, 어머님. 고맙긴.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수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정말 달라지셨네. 응, 나도 놀라워. 그때 솔직하게 얘기한 게 잘 됐나 봐. 민수도 이제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추석 때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수진이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진아, 올해는 내가 할게. 어머님, 임신 중인데 어떻게 음식 준비를 시켜. 그냥 와서 먹기만 해. 시어머니께서 추석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수지는 추석날 정말 손님처럼 대접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수지는 편안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됐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아주버니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평소에 정말 많이 도와줘. 시아주버니네 앞에서 수진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김장도 수진이가 거의 다 해줬거든. 드디어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수진은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 형수가 그렇게 잘해요. 응,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달라지셨어. 응, 나도 놀라워. 앞으로는 걱정 없겠네. 수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순옥이가 전화했는데. 네.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우리 며느리한테 배운 거라고. 며느리에게 배운 거라고 하셨다고요.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께서 배우신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거예요. 아니야. 너가 가르쳐 준 거야. 나는 그냥 구경만 했지. 시어머니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옥이가 정말 부러워하더라.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수진을 자랑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정말이야.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나 봐.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달 전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응,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내 결혼 반지를 목걸이로 만든 거야. 결혼 반지를 목걸이로 만드셨다고요. 시아버지가 사주신 거거든.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어머님, 이런 귀한 걸 며느리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받아. 시어머니께서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께서 수진을 꼭 안아주셨어요. 수진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이걸 줬어. 헐, 이거 아버지가 사주신 반지 아니야. 응. 어머니가 이걸 줬다고 정말. 민수도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소중히 간직하시던 거였거든요. 어머니가 널 정말 며느리로 인정하신 거야. 그런가? 응. 이거는 정말 특별한 거야. 수지는 목걸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병원 검진은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내가 같이 갈까? 어머님이요. 응. 혼자 가기 무섭잖아.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갈 거예요.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잖아. 내가 갈게. 결국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따라오셨어요.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옆에 계시면서 손주 얼굴을 보려고 하셨죠. 어머, 우리 손주 얼굴이 보이네. 네, 어머님. 정말 예쁘다. 아기가 건강해 보여.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수진이가 몸조리를 잘했나 봐. 의사 선생님도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께서 안도하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출산하고 나서 우리 집에 와서 조리해. 어머님 집에서요. 응. 내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기도 봐줄게.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야. 수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계시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갈등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시어머니께서 수진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수진은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수진은 지금 8개월 된 아기 서준이를 안고 있어요. 시어머니 댁 거실에서 말이에요. 서준아, 할머니 봐.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 서준이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게. 나만 보면 웃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을 초대해서 손주 자랑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순우가, 영자야, 이리 와서 우리 손주 좀 봐.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순옥 이모, 영자 이모, 정숙 이모. 1년 전 김장 자랑을 들었던 바로 그분들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네. 누구 닮았어, 이렇게 예쁘게. 우리 수진이 닮았지.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몰라. 시어머니께서 임신 기간 동안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반찬도 매주 해다 주고 병원도 따라가고. 어머, 정말. 응. 며느리가 힘들까 봐서. 예전 같으면 자신이 고생했다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를 챙겨준 얘기를 자랑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수진이가 워낙 잘해서 고생 안 했어. 정말 착한 며느리야. 수진은 듣고 있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1년 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수진이가 김치도 정말 잘 담그고 요리도 잘해. 그래, 지난번에 김치 얻어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순옥 이모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짠 김치 말씀이시네요. 그때 좀 실수했잖아. 지금은 정말 잘해.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진이 덕분에 내가 편해졌어.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잘해줘. 부럽다 정말. 우리는 며느리가 멀리 살아서. 그러게. 가까이 살아야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친구분들이 부러워하셨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수진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럼 같이 하자. 시어머니께서 함께 도와주셨어요. 1년 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님,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어머, 언제 준비했어? 어제 만들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 오신다고 해서. 고마워, 정말. 시어머니께서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차를 준비해서 거실로 나가니 친구분들이 계속 손주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수진아, 고생했어. 순옥 이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출산할 때도 여기서 조리했다며. 네. 어머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수진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우리 때는 시댁에서 조리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런 며느리가 별로 없잖아. 영자 이모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워낙 착해서 그래. 내가 복이 많아. 시어머니께서 또 수진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수가 너도 참 달라졌다. 정숙 이모께서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며느리 흉만 봤는데 이제는 자랑만 하네. 내가 언제 흉을 봤어? 시어머니께서 부인하셨지만 웃고 계셨어요. 많이 봤지.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고. 그때는 내가 몰랐어.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시어머니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깨달았나 봐. 그런가 봐. 이제는 정말 고마워. 친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수지는 정말 감동했어요. 친구분들이 가신 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려? 오늘 차 준비하고 케이크까지 만들어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너가 해줘서 고마운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정말 사소한 것도 감사해 하셨어요. 어머님도 서준이 봐주시느라 고생하세요.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지. 손주가 이렇게 예쁜데. 서준이가 시어머니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네. 너 혹시 둘째 생각은 없어? 둘째 얘기를 하시네요. 아직은. 그래, 급할 것 없어. 서준이부터 잘 키우자. 시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뭐가? 어머님이 이렇게 달라지실 줄 몰랐어. 나도 놀라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서준이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있겠지만 너 덕분이 더 클 거야. 민수가 수진을 칭찬해 줬어요. 내가 뭘 했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잖아. 그게 용기 있는 일이었어. 민수 말이 맞았어요. 만약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갈등이 계속됐을 거예요. 집에 와서 서준이를 재우고 나니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고마웠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우리 수진이 덕분이야. 수진은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문자까지 보내주시다니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수지는 생각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시면서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죠. 그리고 수진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계셨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짠 김치 사건도 웃음이 나요. 어린애 같은 복수였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솔직해질 수 있었거든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물론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털어놓으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수진이네처럼 바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시어머니께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감사 표현을 어려워하시거나 과거에 상처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 방법을 모르거나 습관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수진이도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오히려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변화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서준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시어머니께서도 손주를 정말 예뻐하세요. 이런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모든 며느리분들이 수진이처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진심으로 대화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